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자, 6월 29일 새벽인데 6월 28일 현재까지 올라온 기사들 중에서 제 눈에 좀 띈 대표적으로 많이 언급되거나 이런 기사들은 뭐 다들 보시니까 TV에 나오거나 TV 뉴스에 나오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뭐 늦는 것도 중요한 것들은 늦는 것도 있겠지만 그 외의 기사들 중에 좀 삐딱하게 볼만한 게 있는지 한번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런 기사가 있죠. 불안한 경기, 못 믿을 정부, 돈 꼬리표 때려 5만원권 금고 속으로. 시중에 5만원권이 없다. 이런 얘기죠. 현재 한국에서는 탈세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왜? 세금이 자꾸 올라가니까. 자영업자들한테 5만원짜리 지폐가 안 들어가고, 부자들은, 금고에다가 자꾸 쟁여놓고, 현금으로. 요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뭐, 요런 기사인데, 이 기사 보는 순간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현금이, 안 돈다. 고액권이, 그 현찰로, 현금으로, 지폐로, 집에다 모셔놓는다. 또, 세금이 잘 안 거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기사 보는 순간, CBDC가 더 빨리 진행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먼저 들더라고요. 세금은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세금을 막거나 또는 줄이거나 하려고, 현금 거래를 많이 하고, 현금은 금고 속으로 들어가고, 디지털 화폐를 해야 잠자는 현금이 튀어나올 테고요. 세금도 따박따박 다 받아낼 수 있겠죠. CBDC로 가기 위한 명분 쌓기 기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또 뭐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는 카드 많이 쓰면 캐시백을 다시 돌려줄게. 명분은 코로나. 뭐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지금 그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 전부 다 명분 쌓기. CBDC로 가기 위한 명분을 쌓는 기사들로 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보시면 전 세계 1조 3,800억 달러 가상화폐 시장 1조 3,800억 달러 800억이 아니라 달러 가상화폐 시장 각국 칼 빼든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 여기서 딱 보는 순간 뭐 제도권 가상화폐의 제도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보시면은 뭐 이런 얘기예요. 영국뿐 아니라 중국, 미국 등 각국 정부들은 일제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그죠? 규제를 강화한다는 건 뭐야? 제도권 진입을 얘기하는 거죠. 각국의 금융 당국이 가상화폐 시장에 현금이 쏠리면서 금융시장 불안정을 초래하고 재산 은닉 등 불법 범죄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거죠. 국가가 가상화폐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움직임으로. 그러니까 뭐야? 제도권. 통제를 하겠다라는 얘기지. 뭐 제닐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올 초 상원으로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사가 왜 나왔냐면 영국에서 바이낸스, 요 바이낸스라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갖다가 칼을 빼든 거죠. 칼을 빼는 거다.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장내 영업 활동을 모두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영국에서. 그렇죠? 바이낸스는 영국 내 영업을 위한 어떠한 허가도 받지 못했다며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사업 활동을 할 수가 없다고 발표했다. 이게 뭘까요? 바이낸스. 이게 중요하죠.
바이낸스. 밑에 기사 보면 바이낸스는 중국계 캐나다인이 자오창펑 이 1917년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에 설립한 가상화폐 거래소다. 중국계 캐나다인, 그죠? 뭐 이런 디지털 선물 옵션 주식 토큰 걸 전 세계 고객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 바이낸스 플랫폼, 지난달이에요. 바이낸스 플랫폼을 통해 거래된 가상화폐 자산 규모는 1조 5천억 원이 아니라 1조 5천억 달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요, 중국 공산당 비자금 이곳을 통해서 유통이 되었고, 그죠? 이제 엉아들이 요거를 이제 먹으려고 작업을 들어간다. 미국 어디에? 영국, 미국, 그지? 서방세계잖아. 뭐 중국까지도 포함돼서, 중국이 포함됐을까 저게? 저게 무슨 얘기야? 전국이 저 얘기를 들어가고 있다라는 건, 엉아들하고 뒤에서 이게 이제는 표면으로 드러나는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누구 건지가 이 비트코인이 이 가상화폐가 누구 건지 다 드러나니까 어떻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그거를 이제 세탁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협상에 들어가는 거지. 이게 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수 없다. 싼 가격에 협상을 할 거라고. 근데 협상이 다 되어가고 있다라는 근거 자료 기사인 거지. 쉽게 말하면요. 조만간 모든 게 마무리되고 주도권은 완전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엉아들한테 넘어가는 모습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일단 제도권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이걸 빨리 해야 이 사람들도 어떻게 국가들도 세금을 마음껏 걸 수가 있거든. 중국도 또 거래도 하고 뭐 이제 또 풀 거야. 이렇게 완전히 넘어간 다음에는. 그죠? 뭐 똑같은 기사예요. 영국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사업 중단 명령. 아까 말했듯이 어디에요? 어디에 있다 그랬죠? 플랫폼이 어디에다가 조세 피난처인 케이맨 제도. 케이맨 제도는요, 영국령. 그치? 중국에서 채굴하던 장비나 이런 거는 미국에서 이제 채굴하고 뭐 하겠다. 그죠? 그 다음에, 영국령에서, 조세 피난처에 케이맨 제도에 회사를 설립하고 하는 건 이건 뭐야? 그냥 페이퍼 컴퍼니란 얘기지. 그죠? 그렇게, 만들어낸 바이낸스. 중국계, 사람. 그럼 중국 공산당의 자금이나 이런 것들을 당연히 관리하고 그쪽으로 유통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거죠. 이걸 보면은, 엉아들이 다 털어먹으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 순서대로,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반면에, 말씀드렸듯이 반면이 아니라 연장선상이요. 이거를 어떻게 제도권으로 빨리 집어넣고 얘를 빨리 집어넣어야 어떻게 돼요? CBDC가 빨리 진행될 수 있거든. 자, 편의점 CU 할리스 커피 교보문고에서 비트코인 결제 시, 비트코인 결제 시작을 했다. 비트코인 결제를 시작을 했다. 이런 기사입니다. 요 기사 보시면은, 무슨 어플만 깔면은, 페이코인이라 어플만 깔면은, 전부 지갑만, 거기다 만들어서 지갑 만들고, 코인만 넣어놓으면요, 이제는 실생활에서, 편의점에서 된대잖아. 커피 전문점도 되고요, 서점도 되고요. 그리고 요 페이코인을 갖다가 어떻게 페이코인을 이제 사용하는, 그죠? 페이코인을 가맹한 가맹점에는 전부 다 비트코인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전방위적으로 점점 비트코인 상용화도 시작되고 있다라는 얘기.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더. 자, 그러면서 이런 기사도 나옵니다. 관련해서 시중 은행들이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시
거래소, 이제 은행에서 실명을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는 지금 4군데밖에 없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코인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몇 개를 갖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저신용 코인, 잡코인, 그죠? 잡코인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해요? 지켜보겠다, 관리하겠다, 관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잡코인들을 많이 갖고 있으면 신용 점수가 감점이 된다. 신용 점수가 감점이 된다. 코인을 많이 갖고 있거나, 저신용 코인을 많이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신용 점수가 깎인다는 얘기예요. 그지? 재밌어지죠? 점점 재밌어져. 결국엔 뭐예요? 이것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시작됐다라는 얘기야. 그 다음은 CBDC. 요게 고속 급행 열차를 타겠죠. 착착착 엉아들이 생각하는 대로 자기들의 돈벌이 수단이나 이런 것들을 탁 만들어 놓은 다음에 어떻게 지금 쫙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죠? 이거 무슨 관련주야? CBDC. 가상화폐 관련주도 잘 봐야 되고, 또 뭐도 잘 봐야 돼요? 비트코인도 뭐, 이제는, 올라갈 수도 있겠지. 그죠?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하여간, 뭐 핀테크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좀 잘 봐야 되겠구나. 자, 그 다음에 다른 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잠기고 무너지고 이른 장마에 중국 곳곳 물난리다. 어제는 미국이 가뭄이 심해지고 있다. 뭐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중국이 작년에도 그랬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지금 비 많이 와요. 생각보다 자주 오지, 많이 오는 게 아니라. 근데 중국은 지금 많이 오고 자주 오고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기사들 이렇게 좀 밑에 사진들 보면요, 뭐 이렇게 막 곳곳이 무너지고 있고, 도로도 막 끊기고 있고, 막 이러고 있어. 이제 비가 이제 여름이 되면 점점 더 심해진다는 얘기야. 똑같아요. 식량. 그죠? 식량. 일단 식량이 제일 크겠죠. 식량. 그 다음에 물. 이쪽은 계속해서 잘 봐야 된다. 자, LH 직원들, 부동산 개발회사까지 설립해서 투기를 한 정황. 이거 기사 보는 순간, 이거는 진짜 답이 없다. 그리고, 결국에는 뭐 해체밖에 답이 없지 않나요? 해체 수순으로 가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얘네 비리가 없을 수가 없어. 생각해봐봐요. 지금 밝혀진 거 이것뿐일까요? 과거에는 안 그랬을까? 내가 여기 직원이고 뭔가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이면 저 같아도 유혹이 있었을 것 같아. 넘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높을 것 같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당연하잖아. 인간인지라. 그죠? 만약에 LH가 뭐 사라진다거나 해체를 한다거나 안 좋은 명분으로, 그러면 이게 민간 부동산 개발 회사나 특히 외국계 부동산 회사가 들어올 수 있는 빌미가 되고요. 발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걸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걸 수도 있겠죠. 하나하나 슬슬 까겠죠. 여기 비리들을. 그리고 엄청난 것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죠. 사실 지금까지 이게 다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저도 아마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그렇게 삐딱하게 좀 생각이 들어봤어요. 요걸 보고 아이고 저 쳐죽일 놈들 다 집어 쳐놔야 돼, 뭐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풀고 한마디 툭 던지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거는 솔직히 지금 부동산 문제가 현 정부에도 되게 발목을 잡고 있는 건데, 이런 게 나와서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뭐 그냥 한번 보고 넘어갈 기사인데, 주안역 지하철 소변 테러남 숨진 채 발견했다. 20대 남성이 여성을 향해 소변을 그죠? 술 먹고 주정 부린 거지. 결국에는 이제 뭐 살기가 힘들었는지 안타깝지만 자살한 걸로 나온 것 같아요. 그지? 인천의 연수구 송도 소재의 자택 인근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다. 뭐 제가
또 인천에 있다 보니까 요거를 좀 눈에 보여서 그지? 술 곱게 먹어야 돼. 술도 그죠? 술도 곱게 먹어야 되고 요런 이상한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요 앞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왜? 사람들이 억눌러 살고 있잖아요 지금. 표출을 할 수가 없이. 그래서 정신적인 좀 문제를 일으키거나 뭐 요런 분노가 조절이 안 된다거나 요런 사태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자, 이런 기사도 있었네요. 오늘 좀 월요일이라서 그런지 색다른 여러 가지 방면의 기사가 있었는데 중국 특혜 반발에 청와대 국적법 개정 서두르지 않겠다.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청와대가 28일 국적법 개정안 입법 결사반대 국민청원과 관련해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국적법 개정안은 외국인 자녀의 한국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외국인 자녀의 국적 취득 대상자 중에 95%가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중국 특혜라는 논란이 일었다. 참 뭐가 그치 뭘 얼마나 받아 먹은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그치? 참 대단해요. 근데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 그 이유를 좀 이따 설명드릴게. 혈통적 그죠? 역사적 유대 관계는 중요해요. 그죠? 중국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면 좀 곤란하지 않냐? 그죠? 뭐 이런 얘기의 사람들은 이런 조선족은 그냥 중국인이다. 그냥 중국의 공산주의 사상이나 이런 거에 젖어 있는 그런 피는 조선 우리의 피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살고 그 교육을 받고 그냥 중국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죠? 그런 얘기인 거예요. 일단 국적법 개정은 잘 막았다. 뭐 사람들 평가가 이렇죠. 댓글 보면은 그러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니까 좀 좋은 방향으로 조금 더 개선을 해서 국적법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내용이 대부분인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한 민족이고 그 다음에 만주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거기 정서에 잘 물들어져 있고요. 거기를 잘 알고 있고 이 조선족들을 교육을 시켜. 그죠? 한국화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래서 조선족들 막 군대도 가게 만들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이 과정이다. 왜? 어차피 만주 고토수복을 하게 되면요. 거기 가서 우리가 가서 뭐 할 수는 없잖아. 거기에 군대를 우리의 교육으로 만들고 거기에 시로 지배를 할 수 있는 젊은 인재들, 그죠? 젊은 인재들을 한국화 교육을 시킨 다음에 어떻게 한다? 거기에 배치할 수 있고 거기를 발전시키고 거기에서 살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과정이지 않을까. 제 생각은 좀 삐딱하게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인데 대강 지금 뭐 우리 정부는 한다면 또 밀어붙이는 스타일의 정부니까 대강 지금 국민들이 많이 반대를 하니까 지금 또 반중국 정서가 크잖아요. 뭐 김치도 지낼 거고 한복도 지낼 거고 태권도도 지낼 거고 뭐 다 지낼 거라고 하니까 반중 정서가 그게 달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 법의 혜택이 95%가 다 중국인이다, 조선족이다 이래 버리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대강 손 봐서 시간 좀 지나서 우리 국민들도 그렇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또 자연스럽게 잊혀지잖아요. 잊혀질만 하면 또 통과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적이 제가 생각하는 그거라면 저도 저는 인정을 할 것 같아요. 목적이 그거라면. 근데 말 그대로 그냥 한국을 중국에다 그냥 떠먹이겠다 뭐 이런 게 목적이라 그러면 이거는 뭐 나라를 파는 거랑 똑같은 매국행위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면 저는 반대. 그러나 이런 계획하에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 고토수복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찬성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해석의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죠? 자, 요런 기사를 또 볼 수 있죠. 경제니까 한미통화 수합 후 체결. 또 체결이 됩니다. 계약이 올해 12월 말까지 다시 연장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또 연장이 됐어요. 결국엔 9월 30일이 만기였는데요. 저번에는 뭐 이제 한 달 남겨놓고 이렇게 연장식을 했는데 이제는 뭐 3달이 남았는데, 그죠? 아직 6월이잖아요. 9월이 만기인데 3달 정도 남았는데 12월까지 연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야? 폭탄 돌리기가 좀 더 연장이 되겠구나. 그죠? 제대로 미국이 한국의 멱살을 이제 딱 요거 수화프 요걸로 딱 쥐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9월부터 또 이제 12월 31일이 만기니까 또 3개월이든 뭐 이렇게 연장이 되는지 좀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3월 달에 선거가 대선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 한 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럼 그 전까지는 뭔가가 좀 뭐 금융적으로는 문제가 일어나기 본다는 외부의 변수라든가 코로나 요거의 변이에 대한 변수라든가 아니면 지역적인 또 산발적인 무슨 그런 충돌이라거나 뭐 그런 외부 변수가 있지 않은 이상은 금융적인 문제로 테이퍼링, 그건 기회라 그랬어요.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빠진다, 그건 기회. 금리 인상 그 얘기로 주가가 빠진다, 그건 매수의 찬스.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거는요. 훅 눌러준다, 싸게 살 수 있는 박앤세일 기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안 끝나요. 그렇게는. 그리고 대선 전까지는 뭐 크게 악재가 있을 수 없는데 오히려 대선 기간 전에 뭐 그런 금융적인 문제로 밑으로 빠진다 그럴 때면 빠질 때마다 세일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 그죠? 저금리 상태에서 버블은 터지지 않는다예요. 항상 금리가 올라갔을 때. 저금리 상태는 어차피 내가 싼 이자로 돈을 빌리고, 그죠? 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어. 어찌됐건. 근데 100만원씩 이자 내던 게 어떻게 돼요? 금리가 올라가면서 200만원을 내야 되고 300만원을 내고 400만원을 내야 되면 못 버텨.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도 팔아야 되고요. 뭐 그러니까 나 앉아야 되고요. 뭐 이런 게 대출하려고 하면 또 대출도 안 되고 뭐 그래서 문제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버블이 터지는 거다. 그러니까 저금리에서는 버블 안 터진다. 고금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금리 인상을 해도 뭐다? 주식 시장은 간다.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그걸로 충격을 받으면 매수 타이밍이다. 박앤세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 큰 그림에서는. 과거에도 그랬고, 그제? 그렇게 보시고, 뭐, 요 정도 기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재미있게, 재미있지는 않은데, 뭔가 조금 색다르게, 요런 기사가 있었어요. 자, 미국 정보국에서요, UFO는 존재한다. 그죠? UFO의 존재에 대해서 첫 공식 인정을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6월 28일 어제 기사예요. 어제 기사. 그리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요 제목만 딱 읽고 저는 생각이 딱 든 게 있어요. 무슨 생각 안 드세요? 이런 게 왜 갑자기 툭 튀어나왔을까? 이 기사 보는 순간 뭔가가 딱 떠올라야 돼. 그치. 진짜 무슨 외계인이 있고 UFO가 존재해서 진짜 이런 게 나왔을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저같이 좀 삐딱하게 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죠. 일단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저 문구를 왜 넣었을까요? 그럼 외계인들이 공격을 해? 과거에부터 UFO가 있었고 외계인들이 존재했는데 지구인들이나 지구를 공격한 적은 없었잖아요. 그치? 근데 존재한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지구 안보에 위협이 아니고, 그죠?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문구에서 이를 빌미로 언제 외계인들이 어떻게 해요? 공격을 할 수 있구나. 이를 빌미로요. 외계인들의 공격에 대비해서 전 세계에 방어하기 좋은 곳에
요점 지역이 되겠죠. 그런 거에 미사일 시스템이라던가 레이더 시스템을 쫙 깔 수 있는 명분이 생겨버립니다. 제 생각은 그래. 그죠? 이 시스템을 갖다 레이더 시스템 저걸 뭐 빨리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공격을 한다거나 위협이 될 때는 우리가 타격을 할 수 있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 그죠? 사드라던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 쫙 깔아야지, 전 세계에. 근데 어디다가 막 다 깔 수는 없잖아요. 어디다 깔아야 돼요? 자주 출몰하는 지역에. 앞으로라도 어디인가 제가 자주 출몰해 그 지역에는 갖다 놔야겠죠. 명분이 생기잖아요. 그죠? 어딜까요? 이게 그렇게 연관을 딱 시켜서 생각하니까 UFO가 중국 상공에 자주 출몰하겠구나. 이제 그 생각이 딱 드는데 저는 중국 전역에 UFO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지겠구나. 그것도 아주 자주. 그 빌미를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나라, 뭐 대만, 일본 등등 어떻게 하면 돼? 사드 추가 배치하고 레이더 배치하고 그죠? 미사일 배치하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야 중국, 러시아, 북한 니네가 아니라 이제는 외계인들 때문에 그지? 해야 돼. 니들 거 갖고는 안 돼. 니들이 공격당했다는 거 뭐 전 세계 어디도 다 공격당할 수 있는 거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우리의 동맹국 한국이나 미국 뭐 대만 이런 데들도 다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외계인들로부터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어. 니들 뭐라고 하지 마. 외계인 때문이야. 요게 가능해지죠. 뜬금없이 외계인 UFO가 존재한다? 희한하잖아. 그리고요, 외계인들과 싸우기 위해 어떻게 돼요? 외계인들은 우주에서 온 거잖아요. 우주 개발은 필연적이다. 외계인들은 그죠? 외계인들을 상대하려면 트랜스휴먼. 트랜스휴먼으로 인간이 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명분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외계인들, 걔네들과 상대하려면 인간도 진화를 해야 돼. 뭐와? 기계와 인간이 결합되는 뛰어난 인간으로 진화할 필요성이 생기게 되겠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한 방에 다 해결되겠지. 또한 이런 것도 있겠죠. 정체불명의 원인 모를 공격을 어딘가 받아. 그죠? 어딘가에. 뭔가 엉아들이 원치 않는 장사를 한다거나 저쪽에 뭐 노드스트림 2인가요? 러시아와 독일을 잇는 가스관 예를 들자면 뭐 그런 곳. 그런 곳. 뭐에 공격을 받았는지 몰라. 그럴 수도 있잖아. 예를 들자면. 그거 이제 발표를 어떻게 하면 돼? 자, 외계인들이 UFO의 공격을 받았다. 그죠? 그러면 끝이요. UFO의 공격을 받았다. 외계인들의 이놈들 잡아야 되겠다. 그죠? 그러면 뭐 그쪽에다가도 어떻게 하면 돼? 또 뭐 미사일, 레이더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지? 거기서 더 빨리 할 수 있는 건 스타링크 빨리 해야 되겠구나. 아예 우주 밖에서 저 궤도에서 어떻게 해요? UFO의 출현을 미리 감지하고 그죠? 그럼 대응도 빨라지잖아.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보세요. 요 기사가 나오고 나서 나오고요. 요런 기사가 딱 나옵니다. 요런 기사가 나와요. 28일날 7시에 오후 7시에 나온 기사인데 이거 뭐야? 상하이 하늘에 거대 삼각형 나사도 목격한 UFO 중국 발칵 뒤집었다 영상인데 중국 상하이 동방명주 타워 인근 상공에 거대한 검은색 삼각형 요거 그죠? 요거 뭐 음모론이 나오는 뭐 전시한 엉아들의 상징 그렇게 생기기도 했고 스텔스기 같이 생기기도 했고 그지? 구름 상관없이 고정 방향을 바꾸기도 했다. 그죠? SNS에서 UFO 또는 미국 스텔스기 등 논란이 뭐 일고 있다.
건물 경관 조명 투영된 것으로 반론을 하기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일부 네티즌은 뭐 미국의 스텔스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이런 가운데 미국 정보국은 현지 이제 미국 해군 조종사들이 UFO 목격 사례를 조사한 예비 평가 보고서를 발표를 해요. 정보국은 조사 대상 어떻게 시그널과 존재하는 현상이 있다며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계 과학 기술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UFO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슬슬 나오죠. 자주 나올 거야 이제. 그래서 어떻게? 심지어는 공격을 할 수도 있어. 뭐 사람이 다치지 않는 선에서 어딘가 막 공격을 해. UFO가 나왔는데 저 UFO가 어딜 공격을 해. UFO라고 믿게 만들고 사람들. 그 다음에 공격을 해요. 그러면 저놈들이 또 나타날 여기에 뭔가가 있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대비를 해야 돼 우리가. 쫙 설치할 수 있잖아. 그쵸? 이 수순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삐딱하게 그죠? 볼 수 있는 거예요. 중국 상공에서 이제 자주 나올 겁니다. 심심치 않게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죠? 그러다가 이제 뭐 되게 자주 나오다가 중요한 사건이나 거점에 공격을 탁 당하면은 외계인 첫 공격 사례로 미사일 레이더 뭐 이런 시스템들을 어떻게 해요? 구축이 중국 주변에 쫙 되겠죠. 저만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는 건가? 진짜로 UFO가 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이런 기사를 이렇게 연관시켜 보니까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요. 뭐 빼도 박도 못해. 외계인들과 싸우겠다는데 그죠? 외계 침공으로부터 막겠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지? 아주 그냥 어쩌지도 못하는 그런 사태로 만들어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요렇게 그냥 좀 웃기도 하고, 재밌게 보기도 하고, 또 좀 색다르게 생각도 해보고, 요런 기사들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요런 일들이 있었구나. 물론 더, 중요하고 더 깊이 있는 기사들도 있었지만, 제가 좀 봤던 것들은, 일단 비트코인 관련해서 정말 빠르게, 하루가 다르게, 그죠?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거는 목적이,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른 쪽에 초점을 보이지만, 저는, 이거 제도권으로 진입하기 위해서고, 제도권으로 진입을 시키는 목적은 뭐다? 그래야 어떻게 돼요? CBDC가,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이거 갖고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빨리 디지털 화폐가 대체할 수 있는, 가상화폐를 대체할 수 있는 CBDC가 나와야겠구나. 그런데 가상화폐가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다. 해보니까 좋아. 사용하기도 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또 통화의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결제의 수단으로. 하지만 국가가 관리가 되는 선에서, 통제가 되는 선에서, 그래야 통화량을 조정을 할 수 있고, 금융위기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거나 대처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야 뭐가 돼요 또? 근데 그걸 왜 안 없애냐? 가상화폐 시스템을요. 가상화폐를 왜 안 없애요? 그게 달러의 기축통화 또는요. 달러의 패권을 공고하게 더 강력하게 만드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죠? 당연히 없앨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달러로 전부 결제가 되고 이렇게 돼야 어떻게 돼. CBDC 또한 그걸 토대로 그거가 좀 잘못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약점이라던가 보완해야 될 점을 갖다가 CBDC로 만든다. 이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국에 그대로 달러 기반으로. 답은 달러야. 그래서 금도 아니고요. 비트코인도 아니고 결국에는 달러라는 게 달러. 금 가격도 달러를 기반으로 움직여. 달러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 금 가격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결국엔 뭐다? 달러다. 그죠? 자, 고생들 하셨고요. 재미없고 지루한 목소리로 얘기하는 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들 하셨고,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나요? 좀 기네. 그래도
좀 색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 기사들이 좀 있었다. 그죠? 비트코인 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또 정치적인 것들도 있었는데, 재밌게 그냥, 요런 기사를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구나. 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설로. 그죠? 자, 내일 또, 행복한 기사들로, 행복한 기사들만 가득했으면 좋겠고, 그런 기사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